네, 연인 관계에서 있잖아요. 어제까지 분명 뜨거웠던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상대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런 경험 직접 겪지 않았더라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특히 여성 쪽에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면 남자들은 보통 마음이 식었나 보다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생겼나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죠. 근데 만약에 그 차가운 통보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정교한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권력 설계와 여자의 이별 심리라는 글인데요. 연인 관계의 역학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흥미로운 게 관계의 파탄을 개인의 변심이나 도덕성 같은 좀 애매한 문제로 보질 않아요. 대신에 권력관계의 붕괴라는 훨씬 더 시스템적인 현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빛나던 시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관계 초반 여성이 남성에게 완전히 매료돼서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만 보이던 시기 말이에요. 이 시기의 남성은요, 여성에게 그냥 연인을 넘어서 세상의 중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수컷으로 각인된다는 거죠. 여성은 남성의 존재감, 그 사람의 판단, 가치관에 그냥 완벽하게 매료된 상태인 겁니다. 이때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잘생기고 매력적인 다른 남자가 접근해 와도 여성의 눈에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돌멩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일종의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내 남자가 세상 최고다. 이 절대적인 인식이 외부의 모든 유혹을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다른 남자의 매력이나 가치가 이 방어막을 뚫고 여성의 인식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료는 이게 바로 여성이 한 남자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단계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감정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인정 혹은 존경심 같은 게 그 방어막의 핵심 재료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견고해 보이던 방어막도 결국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고 자료가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외부에서 더 강력한 적이라도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방어막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부에서요? 네, 더 정확히 말하면 남성이 자기 손으로 그 방어막을 허물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남성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악의가 아니면요? 오히려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관계를 무너뜨린다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 몇 가지를 들어요. 첫째가 여성의 감정 기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계속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묻는 행동. 이건 자기 행동에 확신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여성의 기분에 내 존재 가치가 좌우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모든 결정권을 여성에게 넘기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태도예요. 잠깐만요. 두 번째 예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려심 깊은 연인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 의견 존중해주고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표면적으로는 최고의 배려처럼 보이죠. 하지만 권력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나는 이 관계를 이끌어갈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당신이 대신 결정해달라는 일종의 리더십 포기 선언인 겁니다. 여성은 처음엔 고마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아요. 이 관계의 주도권, 즉 갑의 위치는 이제 나에게 있구나. 이걸 감지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남성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성의 무의식은 이걸 권력의 이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미세한 균열이 모든 걸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와, 스스로 의뢰 포지션을 자처하는 셈이네요. 선의로 한 행동이 사실은 관계의 역학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스위치였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석입니다. 그럼 이렇게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부터 이 이론의 가장 냉혹하고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로 무의식의 재평가 단계죠. 여성이 자신이 관계의 갑이 됐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동안 남자를 빛나게 했던 모든 장점들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단점들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행동인데도 말이죠. 어제까지는 분명 사랑의 이유였던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권력이 역전되기
전에는 신중하고 생각이 깊어서 듬직해 보였던 모습 있죠. 네. 네, 그게 권력이 역전된 후에는 결단력 하나 없는 우유부단함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던 세심한 배려는 이제 줏대도 없이 나한테만 의존하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요. 아, 그의 한결같던 모습은 발전 없는 지루함으로, 독특했던 세계관은 사회성 없는 고집불통으로 재평가됩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남성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겠어요. 자기는 변한 게 없는데 심지어 예전이랑 똑같이 잘해주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경멸에 가까운 반응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성의 무의식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갑이 된 순간부터 여성의 머릿속에는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만나고 있지? 내가 왜? 네. 내가 왜 이 남자를 이끌고 가야 하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남성에 대한 존경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멸감이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정과 정서적 의존은 이미 바닥난 상태죠. 이게 바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이별통보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향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남성에 대한 존경심, 권력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외부 이성의 접근을 철옹성처럼 막아주던 방어막도 함께 소멸해버리는 거죠. 과거에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보였던 다른 매력적인 남성들이 비로소 제대로 된 남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이건 여성이 변덕스럽거나 바람기가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면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일종의 생존 본능에 가까운 행동으로 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새롭게 차지한 갑의 포지션에 걸맞은 새로운 즉 자신을 떠받들어줄 다른 남자를 찾는 거고요. 아하. 혹은 정반대로 현재 남자에게서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힘에 다시 지배당하고 싶은 욕구? 즉 자신을 다시 완벽한 을로 만들어줄 더 강력한 갑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느 쪽이든 이미 권력 관계가 무너져버린 기존의 남성을 떠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이 이론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권력 설계의 이론이 내리는 최종 결론은 뭔가요? 그녀는 왜 떠나는가에 대한 이 이론의 궁극적인 답변 말입니다. 결론은 아주 단호하고 냉혹합니다. 여성은 더 나은 남자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남자가 아니면요. 그보다는 그녀의 무의식이 이미 남자가 아니게 된 존재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하위 존재를 버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이론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데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노예를 사랑하지 않는다. 모든 책임을 사실상 남자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마음이 변한 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이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모든 걸 상대에게 내주면서 스스로 을로 전락해버린 남자, 즉 남자가 아니게 된 남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성은 평생 같은 이유로 버림받는 패턴을 반복할 거라고 경고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관계 이면을 분석하는 굉장히 아프지만 유용한 진단 도구인 셈이죠. 오늘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관계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권력의 형성, 분괴, 그리고 재편 과정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뭉뚱그려 왔던 감정의 이면에 이토록 치열한 힘의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도록 설득력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사랑을 표현하고 희생하고 모든 걸 맞춰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니까요.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과 영향력, 이 이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권력을 어떻게 지혜롭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관계의 안정성은 사랑의 크기나 헌신의 깊이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건강한 권력 균형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계의 최고 미덕이라고 배워온 헌신과 배려라는 가치는 이 권력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할까요? 상대를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지 않게 하는 그 아슬아슬한 선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